영상을 지금부터 찍어서 2주간 이해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 찍을게요. 받는 김에 어제 내가 덜 말라서 치워놨구나. 학생들한테 귤을 나누어준대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구하는 게 두 개든 아니든 뭐 학생만 구하든 귤만 구하든 우리는 무조건 학생 수를 x라고 놓기로 했었어요. 그때 우리는 귤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6개씩 주면 5개가 남는다 라고 했으니까 6개씩 x명에게 나눠줬다면 6x를 나눠줬을 텐데 5개가 남았으니까 5개 더 많이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개씩 주면 9개가 부족하다고 해서 네. 선생님 다요? 6개씩 했어요. 미자필 5에 저까지 6씩. 알겠습니다. 네. 다시. 그래서 7개씩 주면 9개가 부족하니까 7x였는데 9개가 부족해서 그만큼 빼야 되죠. 근데 얘도 귤이니까 둘이 똑같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2항을 이렇게 잘 시켜주면 7x가 2항이 돼서 마이너스 7x가 되면 마이너스 x 그리고 플러스 5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5로 오면 마이너스 13. 그럼 양면의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둘 다 없애주면 x는 14가 되겠죠. 그래서 학생 수가 14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귤의 개수도 구해달라고 해서 구해보면 이 14를 여기에 넣어도 되고 여기에 넣어도 돼요. 전 여기다 넣을게요. 14를 여기에다가 넣게 되면 6 곱하기 14 더하기 5 6 곱하기 14를 먼저 하면 6, 4, 24, 6, 1, 6, 7, 8 84가 돼서 거기에 5를 더해야 돼요. 그러면 89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귤은 무려 89개의 귤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이게 과부정 문제. 앞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방정식에서는 과부정 문제만 그래도 조금 풀만해요. 근데 나중에 부등식이라는 아이가 나오면 거기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중학교의 학생 수가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학생이니까. 그래서 남학생이랑 여학생이 각각 어떤 변화를 받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자, 일단은 대상이 2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4개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아빠와 아들의 나이를 현재 나이가 있고 미래의 나이가 있던 것처럼 이번에는 올해의 남학생, 올해의 여학생, 그리고 작년 남학생, 작년 여학생 이렇게 둘이 있어요. 그래서 총 그러니까 두 종류의 4가지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작년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 작년에 560명이었다라는 힌트가 있어서 저희는 작년에 남학생과 여학생을 X로 넣을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궁금해하는 것이 남학생이 궁금하다고 하니까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올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남학생을 몇 명이었는지를 X명이라고 놓을 거고요. 그리고 작년 여학생을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전체가 560명이었대요. 작년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쳐서 560명이었다면 작년에 여학생은 560에서 남학생 X를 뺀 만큼의 인원수가 있었을 거예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을 한번 볼게요. 찾아볼게요. 자, 올해에는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은 10% 증가를 했고요. 여학생은 2명이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 증가하였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요 문제풀이법이 식을 세우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유주가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한글로 먼저 쓸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방법은요 정성의 방법이에요. 원래는 그러면 그럼 작년 남학생이 X명이었는데 남학생이 10% 증가를 해서 증가 후 남학생 증가한 애들까지 추가를 해서
남학생을 다시 세고, 그리고 2명을 제외한 감소호 여학생. 이걸 더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5% 증가했다고 하니까 변화된, 그러니까 올해 학생이 나오겠죠. 변화 후 전체 학생 수가 나오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식을 세운다면 저는 증가한 남학생은 어떻게 하느냐. 원래 남학생은 X명이 있었어요. X명이 있었는데 10% 증가를 했대요. 그럼 X에다가 더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10을 더하는 게 아니라 원래 남학생의 10%가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100분의 10X를 더해주게 돼요. 이거는 원래 있던 남학생이고요. 이거는 10%예요. 남학생의 10%. 근데 그만큼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저는 더하기를 쓴 겁니다. 자, 그럼 감소한 여학생을 한번 해볼게요. 감소한 여학생은 원래 560-X명이 있었어요. 근데 여학생은 2명 감소했대요. 그럼 퍼센트가 아니라 그냥 2명 감소한 거니까 빼기 2를 달아주면 되겠죠. 이게 감소한 여학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더했더니 변화된 학생이 되는데 변화는 어떻게 됐냐면 전체적으로 5% 증가하였다라고 했어요. 근데 전체 학생 수는 지금 560명이었죠. 전체가 560명이었는데 거기서 증가를 했대요. 얼마나 증가했느냐? 5%. 그래서 560의 5%니까 여기에 100분의 5를 곱한 만큼의 학생이 증가가 된 거겠죠.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요. 중간에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 있는 이 x와 뒤에 있는 마이너스 x가 만나서 어차피 없어질 거예요. 그럼 약분할 거 약분하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요 지우고 그러면 10분의 1x 플러스 560 빼기 2는 558 은 560에다가 얘를 곱한 거를 더해야 되는데 약분을 해보면 20 588이네요. 588. 자, 그럼 이제 이항만 시켜주면 되죠? 이 558을 이항시켜주게 되면 10분의 1x는 얘를 이렇게 넘겼을 때 30이 돼요. 그러니까 양변에 10을 곱하면 되죠? 양변에다가 10을 이렇게 곱해주게 되면 나쁘지 않네. x가 300이 돼요. 그 여기에서 다 300명이에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이거는 뭐였냐면요. 작년 남학생이 지금 300명이었어요. 근데 문제를 잘 보면 단순히 남학생이 아니라 올해의 남학생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올해의 남학생을 구하는 식으로 들어갈 건데 아까 구해놨어요. 올해 남학생은 아까 전에 어떻게 구하기를 했었냐면 여기 증가하게 돼서 원래 남학생보다 이만큼 증가했다라고 식을 세웠었죠. 그래서 여기는 x에다가 300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300 더하기 100분의 10 곱하기 300 이렇게 되고 그 약분해서 식을 정리하면 300 더하기 300이 되면서 30이 되면서 답이 330명이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지게 돼요. 이게 정석 풀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2번 풀이는요, 그냥 보고, 유주가 1번이 그냥 낫겠다. 1번이 더 이해가 잘 되는데요? 하시면 1번으로 그냥 가면 되고요. 이 2번 방법은 제가 지금 중2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은 시간 단축에 의의를 두고 있어서 이 방법을 많이 알려주는데,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해지기는 해요. 아니 이것도 그럴지 모르겠네요. 자, 남학생이 10% 증가를 했죠. 이번에는 우리가 변화량만 볼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전체 남학생이랑 여학생을 더하면 이렇게 돼 라고 우리가 식을 세웠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변화량으로 식을 세울 겁니다. 이거 들어보고 잘 모르겠어요 하면 이거 1번으로 연습하시면 돼요. 이게 정석풀이라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쓸 거거든요. 자, 변화량 을 비교하는 건데 남학생이 10% 증가했다고 그랬죠? 그럼 남학생의 증가량은 100분의 10x예요. 이만큼 증가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학생은 2명 감소를 했어요. 2명.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원래 있던 남학생이 이만큼 있었어요. 여학생이 원래 이만큼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어쨌든 남학생이 추가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것이고 여학생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만큼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주황색은 그대로 두고요. 이 하얀색만 비교를 해서 변화량만 보는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남학생이 100분의 10만큼 증가를 했다고 했으니까 남학생은 증가를 했고요. 여학생은 2명 감소를 했죠. 그래서 2명 감소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남학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얼마나 감소했는지 인원의 변화가 나타내게 되고 그게 얼마였냐면 전체적으로 5% 증가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560에 100분의 5만큼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 여기다 곱한 인원수만큼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근데 결국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10분의 1x-1은 28이 되면서 이 마이너스 2가 2항이 되면 10분의 1x가 30이 됩니다. 그 양변에 10을 곱하면 신기하게도 x가 똑같이 300이 나오게 되죠. 근데 식의 길이는 얘가 더 짧아요. 그래서 지금 중2 아이들은 이 방법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을 쓸 수 있게끔 연습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아직 유주는 선택해서 풀어도 돼요. 뭐 왼쪽에 있는 그냥 다 표현하는 게 저는 실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면 이 1번으로 하면 되고요. 2번 깔끔하고 좋네요. 이렇게 생각이 들면 2번을 하면 돼요. 근데 2번의 포인트는 증가하는 경우에는 플러스를 붙여주면 되고요. 감소하는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도 증가니까 플러스.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남학생한테는 증가해서 플러스를 붙였고 여학생은 감소해서 마이너스를 그리고 전체는 증가했다고 해서 플러스를 붙였어요. 생략해서 안 썼지만 그럼 이 방법 중에 하나를 이용해서 이 밑에 있는 거를 풀어볼 건데요. 천천히 풀어보시면 됩니다. 한번. 저는 무조건 설명할게요. 무조건 설명할게요. 이 밑에 있는 거는 증가하는 문제는 얼마나 많이 풀어도 언제나 풀어도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식이 조금 어마무시하죠. 다른 활용들에 비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중간에 뭔가가 꼬인가 봐요. 어디서 꼬였는지 같이 해봅시다. 이번엔 S중학교네. 왜 G랑 S인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서 여학생이랑 남학생이 작년 대비해서 이번엔 여학생이 증가를 하고 남학생이 감소를 했어요. 자, 전체적으로 19명이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 정석풀이부터 한번 조금 적응을 해보죠. 방법이 2개여서 더 복잡했을지도 몰라요. 자, 작년에 전체 학생 수가 850명이었는데 이번에 얘가 궁금한 건 여학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학생을 넣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올해 여학생이 아니라 작년 여학생을 X로 두어야 합니다. 올해를 넣으면 안 돼요. 작년 여학생을 X라고 놓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작년에 전체 학생이 850명이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남학생을 자동으로 850-X라고 놓을 수가 있어요. 85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작년 여학생과 작년 남학생 둘을 세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하는 식을 한글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는 올해의 여학생하고 올해의 남학생을 더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19명이 증가한 올해의 전체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자, 이렇게 식을 세우려면 올해의 여학생을 먼저 표현을 해야 하는데 올해의 여학생은요 원래 몇 명이었냐면 작년에 X명이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여학생은 8% 증가가 포인트인데 아까 전에 증가면 더하기를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학생은 증가를 했으니까 더하기를 붙여야 하고요. 8%이기 때문에 X에다가 100분의 8을 곱한 100분의 8x를 더해줘야 돼요. 증가를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한 덩어리고요. 한 덩어리 더하기. 이번에 올해의 남학생을 표현을 할 건데 작년 남학생은 850-x였어요. 여기서 조금 복잡해집니다. 자, 850-x만큼의 남학생이 원래 있었어요. 그 남학생은 어떻다고 했냐면 6% 감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소니까 우리는 빼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빼기를 하는데 6%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6을 곱해줘야 돼요. 그
근데 어디다가 곱하냐면 작년 남학생에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850-x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복잡하죠. 이렇게. 이게 올해의 남학생이에요. 와. 이게 작년 남학생이고 이거는 작년 남학생의 6%고 감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올해의 전체 학생 수가 되는데 올해 원래 작년에는 850명이었어요. 근데 올해에 19명이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어서 19명이 증가를 했다면 19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식을 정리할 차례인데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일단 x 빼기 x가 사라지게 돼요. 아까 했던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니까 분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분수를 없애주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약분부터 한번 해봅시다. 얘는 4로 약분할 수 있는데 4로 약분하면 25분의 2까지 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남는 것은 25분의 2x. 그 다음에 여기는 일단 850이 남았고요. 850.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100분의 6이 2로 약분이 되면 이렇게 약분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약분할 수 있을 거, 약분하지, 아직 하면 안 되겠다. 아직 하지 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는 50분의 3에 괄호를 열고 850-x가 들어가 있어요. 850이 혼자인 줄 알았는데 x가 달려있었어. 이대로 두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계산을 해주게 되면 보면은 869가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분수가 있어서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는 전부 다 50을 곱해줄 거예요. 그럼 전부 다 50을 곱하면 여기에 50을 곱하면 4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50을 곱하게 되면 25 58에 40에서 42,500 50을 곱하면 그 다음에 여기다 50을 곱하면 분모가 없어지고요. 3만 남아요. 그리고 850-x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50을 곱하면 5, 9, 45, 5, 6에 30, 5, 8에 40 43,450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식을 조금 정리를 해주게 되면 여기서 4x가요. 조금 생략할게요.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x가 만나면 3x인데 얘랑 만나서 7x가 될 거예요. 그래서 x는 7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랑 850을 곱하면 3, 5, 15, 3, 8, 24, 25 마이너스 2550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뺄 겁니다. 여기서 빼게 되면 플러스 39,950이 나오게 돼요. 식을 조금 번거롭지만 그 다음에 얘가 43,450인 거예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라서 이거 그냥 제가 풀게요. 그 다음에 얘를 이항시켜서 계산을 할 건데요. 계산하게 되면 신기하게도 3,500이 남게 되고요. 그럼 이걸 7로 나누면 우리는 x가 50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작년 여학생은 500명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여학생은 500명이었어요. 그럼 작년 남학생은 사실 자동으로 350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긴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건 작년 여학생이 아니라 올해의 여학생이 궁금해요. 그래서 올해의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올해의 여학생은 어떻다고 했냐면 작년 여학생에 비해서 8% 증가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500의 8%인 500 곱하기 100분의 8을 더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5, 8에 40밖에 안 남네요. 그래서 얘는 500 더하기 40을 해서 계산하면 540. 그래서 답은 540명이 나와있네요. 540명. 다음은 원컴
원가와 정가. 이거는 일단 단어부터 이해를 해야 하는데 원가와 정가가 각각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문자화식 때 한번 나왔을 텐데 자, 원가와 정가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 학원에서도 있는 일이 있는데 여기 밑에 캐릭터 라인이 있죠. 문구점이 있어요. 근데 그 문구점에 학생들은 쓰지 않는 여기 있는데 이게 이 스테이플러 심 잘못 집으면 그거 뽑아낼 때 쓰는 도구인데 이게 선생님들한테는 정말 유용하고 종이 같은 거 버릴 때에도 이거 빼고 버려야 되는데 그때 이걸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집어가지고 빼면 얘가 못 빠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는 선생님마다 가지고 있는데 쌤은 이 캐릭터를 좋아하니까 이거를 샀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여기 6강의실에 되게 예쁜 진영 선생님이 그 퐁퐁프린을 좋아해서 이거 퐁퐁프린이 있는지를 보려고 갔는데 없어서 근데 왜 퐁퐁프린 없지? 하고서 되게 실망한 채로 올라왔는데 다른 선생님이 이미 사신 거예요. 한 개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다시 이거 자기가 3,000원에 샀는데 갖고 싶으시면 5,000원을 드리겠다라고 장난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면 원래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이 어떤 곳에서 이제 어떤 물건이 탄생한 순간이라고 할까요? 그 생성된 순간 공장이 있을 거니까 거기에서 처음 나왔을 때 나온 가격이 원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어떤 물건을 이 물건이라고 할게요. 만약에 3,000원에 샀어요. 처음에 얘는 3,000원이라고 가격이 처음 매겨지게 되면 이 처음 매겨진 가격을 우리가 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사람이 사들여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문구점도 마찬가지지만 공장에서 이제 사들일 때는 당연히 더 싸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비싸게 팔아서 그 이익을 가져가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걸 3,000원에 사왔지만 그 나중에 난 이걸 3,000원에 샀는데 더 비싸게 팔아야 내가 이익이 되니까 더 비싸게 팔아야겠다 라고 하고서 이 똑같은 물건을 그대로 5,000원에 내놓습니다. 이 가격을 우리가 정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내가 사올 때에는 원가에 사와서 다시 내가 가격을 정해서 판다 라고 해서 이거를 정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당연히 2,000원이나 올리면 뭐야 야 나 이거 얼마 전에 이거 3,000원에 샀어 이거 5,000원 너무 비싼 거야 라고 해서 누가 한번 얘기를 하면 안 팔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내가 너무 비싸게 매겼나? 라고 하고서 여기에서 가격 할인을 들어가게 되는 게 이 문제입니다. 자, 어떤 선물 세트가 있었는데요. 이게 원가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원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2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매겼대요. 근데 그 정가를 이렇게 팔고 있었는데 너무 안 팔려. 너무 팔리지 않아서 안 되겠다. 할인해야겠다. 라고 해서 600원을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600원을 할인을 해서 팔았대요. 그렇게 해서 팔았더니 내가 처음에 구매했던 금액보다 이익이 생겼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가를 X라고 놓고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차근차근 따라가 볼까요? 자, 여기 원가가 들어가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원가 X1에 대한 물건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무슨 짓을 했냐면 20%의 이익을 붙였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아까 전에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6% 증가라고 되어 있었던 거를 아까 전에 X에다가 100분의 6X를 더하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근데 사실 이 X 앞에는 1이라는 아이가 숨어 있는데 이 1이라는 애는 분모 분자와 똑같은 분수는 전부 다 1이에요. 그래서 전 여기를 100분의 100으로 만들어줘도 상관이 없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 X 동류항이니까 앞에 있는 개수끼리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계산을 하게 되면 100분의 106X가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얘가 6% 증가했기 때문에 100분의 106이 된 거구나. 7이었다면 7이었을 거고 8이었다면 8이었을 거야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5% 증가라고 나와 있으면 앞으로 100분의 100이었는데 5만큼 증가를 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100분의 105X라고 식을 세울 거고요.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10%였어요. 마이너스 10%면 저희가 10% 감소를 한 거니까
얘는 100분의 100에서 10을 뺀 100분의 90x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원가가 x1이었는데 20%의 이익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다가 만들어줘야 하는 것은 원래 금액이 x 100분의 100x였는데 20만큼 더해졌으니까 여기에서 팔게 된 정가는 100분의 120x였을 거예요. 그죠? 20% 추가가 됐으니까요. 자, 근데 이렇게 팔았는데 사세요? 아무도 사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600원 할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판매한 금액은 결국 우리가 매겼던 정가 100분의 120x에서 600원을 할인한 마이너스 600을 한 이 금액에 제가 물건을 판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어려워지는 요소가 뭐냐면 10%의 이익이 생겼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하는 식은 여기서 들어가요. 자, 우리가 이익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번 돈의 이익은 이익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제가 어떤 물건을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5,000원짜리 물건을 샀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야, 너 그거 예쁘다. 그거 너가 산 것보다 비싸게 팔아. 라고 해서 제가 팔아요. 근데 제가 5,000원에 산 거를 7,000원에 판다면 저는 2,000원의 이득을 본 거죠. 왜냐면 7,000 빼기 5,000이 2,000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번 이익은요, 판매가, 내가 판매한 금액에서 내가 원래 살 때의 금액, 즉 원가를 빼면 제가 얼마를 벌었는지 그 이익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세워볼게요. 그럼 우리 판매한 금액은 이거였으니까 그대로 가져옵시다. 자, 제가 판매한 금액은 100분의 120x 마이너스 600이었어요. 이게 판매가. 자, 근데 여기에서 원가를 빼줘야 되는데 원가는 x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가를 빼줍니다. 근데 이렇게 원가를 빼고 나면은 이익이 나와야 하는데 그 이익에 대한 힌트가 원가의 10%에 대한 이익이 생겼다라고 했어요. 그럼 결국은 그 이익은 원가의 10%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10x가 되겠죠. 원가의 10%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거를 풀게 되면 x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쪽으로 가져와서 마저 계산해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0 하나씩만 좀 지울게요. 0 하나씩만 지우고 10을 한번 곱해볼게요. 다 10을 곱하게 되면 여기다가 10을 곱했을 때 얘는 분모가 없어지면서 12x가 되고요. 저기다가 10을 곱하면 마이너스 6,000.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마이너스 10x.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x가 되겠죠. 그래서 좌변을 먼저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6,000이 x가 돼요. 그러면 2항을 했을 때 x가 6,000이라는 걸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원가는 6,000원이었는데 그거를 20%의 금액을 늘려서 7,200원에 팔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7,200원에 팔았으나 팔리지 않아서 6,600원에 팔았기 때문에 저는 10%에 해당하는 600원의 이득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대입을 해보면 다 딱딱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우리가 매겼던 원가는 6,000원이었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어려운 게 맞아요. 근데 나중에 식세할 때는 이제 저처럼 차근차근 원가가 얼마고 정가가 얼마고 판매가가 얼마고 이렇게 하나 둘 셋 3단계에 걸쳐 다 쓰는 것이 정확도를 올려주기는 해요. 그리고 이익이 판매가에서 원가를 뺀 거라는 거 여기까지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이거 내가 영상 올릴 테니까 나중에 집에서 숙제할 때 이것도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낼 거라서 후딱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어떤 일을 하는데 A는 10시간, B는 16시간이 걸린대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보통 이거를 밭을 갈자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사각형의 밭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직사각형으로 할게요. 10이 정사각형이 안 되네요. 우리 직사각형의 밭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A와 B는요, 누구나 문제 푸는 속도가 다르듯이 1의 속도는 누구나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A는 밭을 하나를 다 가는데 10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하나를 다 가는데 10시간이 걸린다면 1시간 동안에 10분의 1만큼을 갈았겠죠.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10등분을 해요.
조금 삐졌지만 10등분을 해요. 그러면 A가 10시간이 걸린다는 건 이 밭을 다 가는데 1시간에 요거 한 칸을 갈았기 때문에 10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죠? 그럼 결국은 A는요 1시간 동안 밭을 10분의 1만큼 가릴 수 있어요. 말이 뭐 이상한데 가는 게 맞는데. 그 다음에 B는요 만약에 B는 똑같은 밭을 같이 갈아요. 근데 B는 16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뭐냐면 엄청 조금씩밖에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해야겠다. 16칸. 16칸으로 해서 B는 1시간 동안 16등분을 한 것 중에 한 개밖에 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16개가 있는 상태여야 16시간이 채워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B는 1시간 동안 16분의 1만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때 A랑 B가 이번에 그래서 5시간 동안 하다가 A가 야, 내가 더 많이 했으니까 이제 네가 해. 알았어. 라고 하고 B가 이제 혼자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랑 B가 처음에 5시간 동안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밭이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A랑 B가 같이 일을 했대요. 근데 A는 1시간에 10분의 1만큼 일을 하는데 5시간 동안 했대요. 그죠? 그래서 A가 5시간 동안 일을 했으니까 처음에 A가 이렇게 막 채우겠죠? 저만큼씩 채운다고 치면 이만큼씩 5칸을 이렇게 채울 만큼 밭을 갈았을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채웠겠죠? 하지만 B가 조금 더 느리기 때문에 B가 이만큼 5시간을 했다면 하나, 둘, 셋, 넷, 5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갈았을 거예요. 근데 A가 이쯤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더 많이 갈았어. 나 좀 쉴 테니까 너가 해. 라고 해서 B가 그래 알았어 내가 할게 라고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얼마나 일을 했는지를 보면 A는 10분의 1씩 할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A는 결국 10분의 1의 만큼 5시간 동안 했으니까 10분의 1 곱하기 5만큼의 일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B는요 16분의 1만큼씩 5시간 동안 일을 했으니까요 5시간 동안 일해서 곱하기 5를 해주면 돼요. 현재 이만큼 일을 한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됐네. 이렇게 돼야 되네요. 5시간 동안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혼자서 일을 해요. A가 쉬러 와서 B가 이렇게 혼자서 일을 하는데 혼자 몇 시간 동안 했느냐를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이 이후로 B는요 16분의 1만큼씩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혼자서 일하는 시간을 X라고 놨을 때 아, 내가 16분의 1씩 X만큼 더 일을 해서 꽉 채웠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밭은 1개잖아요. 밭은 1개니까 이렇게 했을 때 1, 2 나오면 돼요. 밭 1개를 다 가는 거니까. 자, 요거를 계산을 해볼게요. 얘를 계산하면 10분의 9 약분할까? 약분하죠. 이거 약분하면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면 16분의 5. 여기를 계산하면 16분의 1x. 얘는 1이에요. 그럼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16을 곱해야 하죠. 16을 곱하면 8 더하기 5 더하기 x는 16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면 13 더하기 x가 16이 돼서 13에 3을 더해야 16이 나오니까 x가 3이구나. 즉 B가 혼자서 일한 건 3시간이었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1문제는 무조건 1문제니까 1 이렇게 많이 외우는데 1문제는 무조건 1로 세우자 라고 이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제가 초등학생일 때도 저 가르쳐준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1문제는 앞으로 무조건 숫자 1을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밭 한 개를 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처음에는 잘 안 풀리면 저처럼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터득하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 숙제는요 많이 없어요. 이거를 복습을 해오시면 되고요. 이거 활용 문제 있죠. 지금까지 했던 거 당연히 퍼센트를 복습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유주가 잘해서 여기까지 괜찮아요. 과부수까지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증가함수는 유주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든 중1이
중2, 이 다음 시간에 오는 중1도 이건 정말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증가감소가 정말 어렵대요. 그래서 이 증가감소 문제가 어렵고 다음 시간에 저랑 RPM 문풀을 같이 할 거니까요. 오늘 숙제는 여기 이거 2개, 하나, 2개, 확인 90. 그리고 여기 뒤에 가면 1번부터 6번까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 6개까지 총 8문제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대신에 복습도 조금 꼼꼼하게 같이 해오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